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닮음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닮음 들어가면은 모르겠는데 닮음 안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예요. 대부분 다. 됐죠? 물론 실제 시험 범위는 여러분들 이번이 중간고사가 좀 늦어서 실제로 좀 까봐야 되겠지만 내 생각엔 닮음 일부는 들어갈 것으로 지금 다 예상은 돼요. 왜냐면은 보통 9월 말에 시험 본다 하더라도 일부 학교들은 닮음까지 시험을 봤었어 그동안. 근데 너네 개학이 언제니? 청라중은 더 그거보다 빠르지 않나? 그치 8월 11일이지. 준 니네 언제야? 니 다시 학교 가는 날이 언제냐고. 너 다시 학교 가는 날이 언제냐고. 학교 가시는 날. 어쨌든 보통 개학이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중간고사는 늦춰졌고 그래서 아마 시험 범위가 닮음이 들어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기출문제가 이제 통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기출문제가 통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차피 비슷하게 흘러가기는 하니까 정리는 좀 해놓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가 대부분은 쉬워요. 근데 헷갈려요. 지금 오늘 하는 단원이. 그래서 오늘 내가 일부러 끝까지 다 안 가고 얘가 총 유형이 9개가 있는데 6번까지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진짜 뭔 얘기냐면 잘 들어봐. 오늘은 내가 약간 전래동화 얘기하듯이 사다리꼴이 뭐고 뭐 직사각형이 뭐고 정사각형이 뭐고 뭐 마름모가 뭐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을 싹 다 어디서 연결할 거냐면 평행사변형이랑 좀 연결을 할 거고 이게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수업 내용이랑은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오늘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화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해가지고 이 단원이랑 여기 공사 단원을 같이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03이랑 공사 단원을 합친 게 지금 여기 내용이고 그 합치게 된 내용들 중에 대부분은 다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 다 걸려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 내가 일부러 여러 가지 사업장을 한 번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등변 사다리꼴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볼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은 일단 단원 전체 개관과 그 다음에 그 개관과 더불어서 오늘은 정사각형까지만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까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씩 정리를 좀 할게요. 앞에 보세요. 개념 노트에 잘 적으시고 세로로 적으면 공간 부족할 겁니다. 가로로 적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는 가로로 적으시면서 오면은 좋겠습니다. 개념 노트에 하나하나 다 적으세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지금 여기 단원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 하나 얘기할 거냐면 다 필요 없고 나는 얘 하나 할게요. 바로 뭐 하나 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요 제목입니다. 제목도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냥 여러 가지 사각형. 요걸 얘기를 할 거고 그 여러 가지 사각형을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범주에 들어가 있는 애부터 먼저 다이어그램으로 적어드릴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내가 아마 다 쓸 거야. 여기 오늘 한 판은 다 쓸 거거든요.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서 오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때 일반적인 사각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각형의 뜻, 각 그냥 몇 개인 거야? 각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이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각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도형이 뭐 대충 이렇게 있답니다. 이런 거 대충 얘기하는 게 이게 사각형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일반적인 도형에서 이렇게 각 4개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요 도형에서 내가 지금 또 조건을 하나를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를 하나 갖다 붙여요.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뭐 갖다 붙일 거냐면 여기에 지금 현재 내가 붙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하나. 바로 평행하는 변의 세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 변 다 평행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한 쌍의 변을 잡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한 쌍의 변이 뭐하다라는 조건을 지금 내가 갖다 붙일 거냐면 이렇게 한 쌍의 변이 평행관계에 놓여져 있대. 이것만 얘기를 할 거야. 즉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붙이지는 않을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냥 한 쌍의 변이 평행이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런 그림이 된대.
그래서 여기 있는 요런 그림이 되는데 이런 그림을 우리가 얘기해주는 용어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우고 넘어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요런 도형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어? 사다리꼴이라고 한다 그랬지? 잘 봐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사각형에서 한 쌍의 변의 길이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라는 조건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 순간 얘 이름은 사다리꼴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사다리꼴이 됐대 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면 되고 이 사다리꼴의 조금 세부적인 범주로 들어가는 친구가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친구 그게 바로 여기 있는 등변사다리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등변사다리꼴은 그냥 정의만 좀 알려드리고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됐습니까? 어차피 오늘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저 등변사다리꼴이라는 애가 이 사다리꼴이라는 친구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그냥 특별한 친구 중에 하나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등변사다리꼴이면 사다리꼴인 거야. 근데 이 사다리꼴이 어떻게 생겨먹은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얘기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사다리꼴을 기준으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사다리꼴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떤 거를 보고 싶은 거냐면 여기 등변사다리꼴은 여기 있는 얘네 둘. 즉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변이 있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평행하지 않았던 여기 두 개의 변이 있는데 그때 여기는 이 두 변의 길이가 아예 다 모한 조건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를 얘기하냐면 그때 여기는 얘네들이 그냥 다 같은 거. 즉 여기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똑같은 관계로 주어지는 것. 그걸 우리가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등변사다리꼴은 애초에 사다리꼴이라는 친구 안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사다리꼴이라는 친구 안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그럼 여기 있는 요 변과 여기 있는 변 다시 길이가 같지 않았던 두 개의 변이 있는 거지. 그럼 길이가 같지 않았던 두 개의 변은 적어도 평행이 아니면 평행이 아니야? 그치. 길이가 같지 않았던 두 개의 변은 평행이야 라는 조건을 깔고 간다는 것까지만 지금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번 제대로 다루고 넘어오니까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을 찾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사다리꼴의 세부 사다리꼴 그러니까 사다리꼴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사다리꼴이었던 등변 사다리꼴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다는 겁니다. 토요일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토요일날 하는 게 등변 사다리꼴에 대한 얘기다.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 더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다리꼴에서 조건을 하나 더 갖다 붙이는데 그럼 여기서 붙여버리는 조건이 바로 뭐냐면 그럼 이제부터는 한 쌍의 변이 평행이다 라는 조건에서 유일하게 평행이 아니었던 변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 자체도 우리가 평행이라고 만들어버려도 돼? 아니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한을 해버릴 수 있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 제한을 하나 추가해. 그게 바로 어떤 제한이냐면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두 쌍의 변이 있을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는 요 두 쌍의 변이 있을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요 각각의 쌍의 변이 있을 건데 그때 얘네 각각의 쌍의 변이 평행이래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될 거냐면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될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그림을 주어졌대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도형을 우리가 4글자, 5글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치. 이걸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석을 했던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거 싹 다 복습을 좀 해보면 첫 번째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변의 길이가 평행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성질은 그러다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다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통해서 첫 번째로 잡아줄 수 있는 거는 각 쌍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각 쌍에 우리는 변의 길이가 있을 건데 그때 여기 있는 각 쌍의 변의 길이가 일단 뭐하다라는 거를 잡아줘야 되냐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일치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각 마주보고 있는 대각이 있을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각 대각의 크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각 대각의 크기가 다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각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각 대각 사이즈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각 대각의 사이즈가 일치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잡아주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사이즈들이 가장 대표적인 성질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는 요 대각선의 성질까지 우리가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요 대각선의 교점이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잡아주는 게 대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각 대각선의 교점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각 대각선의 교점은 각각의 대각선의 길이를 몇 등분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끝. 그치? 그래서 각 대각선의 길이를 몇 등분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되냐면 그때 여기는 각 대각선의 길이를 우리는 다 뭐 하냐면 2등분 하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평행사변형에서는 요 세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사실상 이 세 가지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까지는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체킹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평행사변형까지 배운 거야.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중학교스럽게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 온 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책 내용 안 보고 이렇게 세 가지 딱 쓸 수 있었지. 이 세 가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야 이거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본으로 주어져 있는 걸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뭐 할 거냐면 조건을 더 압축하고 세분화하고 더 이렇게 쪼이고 쪼일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조건을 조금만 더 쪼여볼게요. 그래서 조건을 조금 더 쪼여보시게 되면은 여기 평행사변형에서 더 쪼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들어낼 사각형이 총 몇 개냐면 이렇게 쪼이면서 나는 지금부터 2개의 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잡아줬을 때 2개의 교재, 2개의 교재한다. 여기는 요 2개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요 2개에 나는 지금부터 뭐를 찾을 거냐면 사각형을 조금 더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기는 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때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여기 각 쪽에서 집중합니다. 그럼 어차피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는 이미 다 같아 달라. 평행사변형이니까. 다 같아. 근데 평행사변형의 가장 큰 단점은 얘네 둘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 아니면 안 됐어? 그건 안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딜 건드렸냐면 여길 건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웃하는 두 각의 사이즈가 서로 같다라고 조금 더 압축을 해버린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이웃하는 2개의 각이 있을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제한한 조건은 여기는 요 이웃하는 2개의 각이 있을 건데 그때 여기는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를 보는데 그때 그 두 각의 크기가 일치한다야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다야? 일치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시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가 일치한다.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나는 여기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각까지 같아버리게 되면서 결국은 얘가 네 각의 크기가 다 똑같은 거 아니면 달라지는 거야? 같아지면서 그 네 각의 크기가 각각 다 몇 도가 되는 걸까? 그치. 그래서 네 각의 크기가 있을 건데 안쪽에 있는 각이니까요. 그때 그 네 각의 크기가 90도인 이런 사각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우리가 네 글자 무슨 사각형이라 그러냐면 니네 알고 있는 거야. 여기 네 각의 크기를 90도로 제한해버리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다 90도, 여기 90도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우린 뭐라 그래? 이걸 직사각형이라 그래.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직사각형이다.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돼요. 일단 개관을 먼저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이 직사각형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개념 설명할 게 많아요. 오늘은 좀 개념 설명할 게 많으니까 다 집중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다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나 이거 다 쓰면 바로 지우고 또 쓸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이거 또 써요. 오늘 개념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좀 잘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는데 그럼 각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유일하게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주어졌지만 이웃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는 제한하진 않았지. 그러면은 여기서 각을 제한했던 것처럼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제한을 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되겠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것도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평행하지 않았던 그때 여기 있는 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있을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요 두 변의 길이가 나는 지금부터 뭐 하다라는 조건을 갖다 붙여도 되냐면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붙이게 되면서 그러면 봐봐. 여기서 유일하게 변의 길이가 같지 않은 애들끼리도 다 같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변의 길이가 같지 않았던 애들까지도 다 같게 만들어버렸다는 그 말 자체에서 우리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게 생겨야 될 텐데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여기 있었던 요 네 변의 길이가 싹 다 같을 것 같아? 아니면 다를 것 같아? 다 같겠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제한이 되면서 나오게 된 그때 여기 있는 요 네 변의 길이가 있을 건데 그때 여기 있는 네 변의 길이가 그냥 뭐 해버린다라는 조건이냐면 여기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 조건으로 얘기를 해버려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개의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니네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 거냐면 얘 그림 자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사각형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대요. 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아하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도형을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걸 정사각형이라 그래요? 각은 아니야. 변의 길이만 같은 거. 그거 마름모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름모가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평행 사변형에서 제한을 하나 더 주면서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하나씩 뭔가 지금 계속 하나씩 다 추가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더 더해주게 되면서 새로운 도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사각형은 이런 관계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1번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그래서 우리가 세 글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마름모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마름모가 여기 직사각형이랑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두 양대산맥은 모두 다 어디서 출발했다라는 거야? 뿌리가 뭐야? 평행사변형이 뿌리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여기서 이 표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 거. 즉 이 표만 가지고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표만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럼 이 두 개의 도형이 있겠죠.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는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그치? 가지고는 있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적어도 다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뭐 한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냐면 얘네들을 유지하더라. 즉 얘네들의 성질들을 가지고는 있더라. 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까지는 그대로 체킹을 해주고 넘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얘기해주면 돼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잡아주면서 오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끄덕끄덕 납득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납득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표 니네 의외로 한번 본 적 있지? 니네 이 표 본 적 있지? 뭘 없어. 초등학교 때 배워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요. 초등학교 4학년들이. 이거 초사들 배워요 실제로. 이거 초사들이 배워가지고 와요. 됐죠? 그래서 이 표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된대요. 이해입니다. 여기까지는 됐나요? 그러면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마지막 내용. 그러면 얘네 둘의 내용 성질들을 싹 다 합쳐도 돼? 아니면 안 돼? 네. 오케이.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도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 마름모의 성질을 가지고 온다는 건 뭐야? 한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제 요 조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를 잡아줬을 때 그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뭐하다라는 거를 잡아줄 거냐면 그때 여기 있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일치하다라는 조건을 주는 게 여기 있는 직사각형에서 더 추가하는 조건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마름모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마름모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이 친구도 그럼 사실은 어떤 조건일까? 라고 기억을 해본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넣어보게 된다면 그럼 얘도 실제로 뭐야? 그럼 여기 있는 마름모의 성질에 의해서 이미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애인데
그 내변의 길이가 같은 애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뭐야? 한 내각의 크기를 다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이오타는 여기 있는 요 이오타는 두 각의 크기가 있을 건데 이 두 각의 크기가 결국 뭐하다라는 조건을 붙일 거냐면 일치한다라는 조건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붙일게요. 그럼 봐봐. 얘네 둘을 그림으로 딱 표현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게 될 거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어차피 내 각의 크기가 싹 다 똑같다라는 조건 때문에 그럼 얘 그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기는 하는데 여기 있는 요 각도가 모두 다 90도가 되는 것까지는 납득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각도가 싹 다 90도가 되는 것까지는 납득이 되었을 때 그럼 여기서 그 두 번째로 붙여줘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거기서 우리는 이웃하고 있었던 두 변의 길이 즉 여기 있었던 이 길이와 여기 있었던 이 길이가 지금 현재 서로 같다는 거니까 아니면 다르다라는 거니까 같다라는 거니까 그럼 얘네들의 길이까지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 여기까지 얘기해주는 게 마지막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길이까지 잡아주겠을 때 그럼 나는 요 모양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 모양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애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 이름을 갖다 붙여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이름이 뭐예요? 그치? 그래서 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걸 우리가 마지막 사각형 얘를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종착지는 정사각형이고 그 정사각형에서 더 들어가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걔는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최종 종착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더 보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들이 이제 다 생기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납득하고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다 뭐야? 그럼 여기 있는 요 정사각형이라는 애는 직사각형과 마름모랑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다 싹 다 가지고 있겠어? 아니면 안 가지고 있겠어? 싹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사각형이라는 애한테 직사각형의 조건이 없어요? 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틀린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한테 마름모의 성질이 없습니까? 하면 이거 무조건 틀린 거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거기에 플러스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뿌리는 다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 또한 정사각형은 가질까요? 아니면 안 가질까요? 100까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까지 싹 다 정사각형은 짬뽕으로 다 가지고 있대요.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무조건 직사각형과 마름모랑 정사각형은 뿌리가 다 뭐다? 평행사변형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다 일단은 가지고 있다야 아니면 안 가지고 있다야? 가지고 있다야. 그러니까 뿌리를 바꿀 수는 없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그럼 혼자 동떨어져 있는 애가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혼자 뿌리가 아닌 애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사각형 중에서 혼자 뿌리가 아닌 애가 있지. 그게 바로 누구죠? 사다리꼴. 그 중에서 우리는 어차피 일반적인 사다리꼴은 이미 어차피 한다 그랬으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왔으니까 그럼 일반적인 사다리꼴을 무시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다리꼴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배운다 했으니 등변 사다리꼴을 추가적으로 배운다고 했는데 그 등변 사다리꼴이 보아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등변 사다리꼴을 보아하니까 이 친구가 뭐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얘가 얘랑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뿌리가 혼자 다르지. 그러니까 등변 사다리꼴은 아예 다른 걸로 취급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왜 등변 사다리꼴에서 끊는지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얘 혼자 뿌리가 달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 혼자 뿌리가 달라서 얘 혼자 성질이 다 달라요. 얘 혼자 좀 독자적으로 튀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좀 다음 시간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차피 오늘 하루 종일 다 못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해서 다 빼려면 빼요. 대신 니네 이해됐든 안 됐든 신경 안 쓰고 나 혼자 풀악셀 밟고 진도 밟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니네 어차피 나중에 다시 가야 되니까 귀찮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처음 자세히 하고 가자라는 전략으로 해서 여기서 끊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끊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 보는 순간 니네 사각형의 성질 잘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사각형은요, 항상 이런 개통도를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 단원들을 풀 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개통도는 뒤에 있는 건데, 뒤에 있는 건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가봅시다. 자, 개념 노트 뒤로 넘기시면 돼요. 그대로. 개념 노트만 뒤로 넘기시면은. 그럼 내가 오늘 분석하고자 했던 사각형은 세 가지. 바로 누구 볼 거냐면 요 세 마리 본다 그랬지. 그럼 나는 요 세 마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테니까 잘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뭐냐면 일단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진행할 때 이거 지워도 되지 다. 지워도 되지 다 적었지.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할 때 잘 보시면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다 어떤 아이들이야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 그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야의 뜻은 진짜 뭐냐면 일단 뭐가 됐든 간에 다 근본. 다시 얘기하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이야.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자는 거야. 즉 여기 있는 요 단원, 특히 직사각형과 정사각형과 마름모에 대한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전제 조건부터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자면 그때 이 전제 조건은 바로 어떤 조건을 먼저 여러분들이 끄덕끄덕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얘네들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뭐야? 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각형들의 뿌리를 보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각형의 뿌리는 바로 뭐였다라는 것만 기억하자고. 평행사변형이다. 다시 평행사변형의 기본적인 성질들이 있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다야 아니면 유지하지 않는다야? 그치.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하더라.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쌍의 대변과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두 쌍의 대변은 서로 다 평행 관계에 놓여져 있으며 대각선의 교점이 각 대각선의 길이를 이등분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무조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그 조건에 맞춰서 그 다음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게 첫 번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1번. 그게 바로 누구부터 출발할 거냐면 그래서 여기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정리. 그래서 얘네 1번으로 정리할 게 바로 그래서 누구냐면 우리는 직사각형부터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성질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 그럼 직사각형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어떤 조건을 하나 더 갖다 붙인 거라 그랬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인데 이 평행사변형에다가 어떤 조건을 더 갖다 붙인 거야? 여기 있는 요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인데 여기 어떤 조건을 하나 추가했대. 그 추가한 조건이 뭘까요? 여기에 더한 조건이 뭘까요? 내 각의 크기가 일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각의 크기가 일치한다. 이걸 보여주는 사각형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거 바로 어떤 거부터 얘기해 줄 수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면 이런 그림 나오는데 이거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런 그림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을 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여기 있는 요 직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각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는 이런 도형이었던 거야. 그러면 이 도형의 특징은 바로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네들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대변이랑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이 대변이 있을 건데 얘네들의 길이는 다 일단 서로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같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길이가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의 길이가 서로 같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서로 다 평행이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가 있으니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 해볼 수 있냐면 아하 그럼 나는 여기서 대각선을 그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대각선을 그림으로써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삼각형 4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4개가 주어졌군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잡아줘야 되는 게 누구냐면 그럼 내가 여기에서 A,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 그 다음에 여기를 D 라고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지금부터 보고 싶은 거는 삼각형 2개에 대한 합동성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삼각형 2개에 대한 합동을 크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추가적인 성질을 더 증명하려고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것까지 증명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 하는 거냐면 막 갖다 쓰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증명을 해서 우리가 답을 완성하자. 여기까지 생각을 해서 그 다음으로 답을 유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listen. 잘 들어봐.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는 첫 번째, 여기 대각선의 교점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에 집중할 거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연두색 선 있죠.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연두색 선을 가지고 만들어낸 삼각형 두 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삼각형 A, B, C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삼각형, 그래서 나는 A, D, C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보겠대. 이게 1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뜯어보자. 즉 얘네들 사이를 다시 한 번 더 보자. 이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이거를 보는 순간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뭐 하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인정해 줄 수가 있을 테니까. 그치? 합동이지. 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변의 길이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 변의 길이 같고 여기 변의 길이가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첫 번째 요 삼각형이랑 이 빨간색이랑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두 번째가 여기 연두색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일단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여기 있는, 미안해. 여기 있는 연두색이 이거야? 그럼 이거야, 이거.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지금은? 같이 SSS 합동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동이야. 근데 얘가 SSS 합동이야. 이거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어떤 조건에다가 또 갖다 붙일 거냐면 여기 이 변의 길이가 일치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보였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일치한다 해서 보였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을까를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도 똑같을까 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삼각형. 우린 여기는 A, B, D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삼각형 누구를 볼 거냐면은 C,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D,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얘네들도 볼 건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도 지금 이제 합동이라는 거야? 아니면 합동은 아니라는 거야? 보아하니까 얘네들도 합동은 맞아? 아니야? 합동은 맞아. 그래서 얘네들도 똑같이 SSS 합동이니까 얘네들도 합동이야 라고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하나만 더 갖다 붙이자고. 그럼 뭐야? 어차피 합동이라는 게 드러난 아이들에 대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합동이라고 드러난 아이들에 대하여 나는 지금부터 대각선 하나, 둘 얘네들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두 개의 삼각형 다시 밑변 B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도 얘가 증명이 되는가 거기까지만 보여주게 되면 끝나게 될 거라는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잡아줬을 때 나오는 여기 두 번째 그럼 나는 BC라는 선분을 기준으로 그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삼각형 A, B, C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 삼각형 나는 여기 있는 D, B, C를 잡아줬을 때 그럼 얘는 현재 대각선의 길이가 유일하게 달라진 아이들입니다. 그치? 왜? 하나는 이 대각선이고 하나는 요 대각선이야. 맞아? 근데 이렇게 주어진 아이들도 합동이니까 아니면 합동은 아니니까. 이거 합동이에요. 왜? 이게 바로 무슨 합동이기 때문에 그러게? SAS도 되고 RHS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SAS 합동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SAS 합동이라서 결국은 이 성질이 추가가 돼. 직사각형에 따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추가가 되면서 나오게 되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결론.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이 빨간색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직사각형은요. 평행사변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각의 크기가 그대로 같은데 거기에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이럼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 바로 뭐야? 두 대각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잡아주게 되는 게 여기 있는 얘 두 대각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가 되는데 그때 여기 있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결국 서로 같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다 아니면 다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동이라는 것까지 증명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거 증명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게 대각선의 길이 사이의 관계고 그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것만 보여주게 되면 계산은 끝난다. 답은 완성이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사각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가 끝이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사각형은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면 직사각형의 자매품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쉴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직사각형의 자매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누구라고? 정사각형 가기 전에 누가 있다 그랬어? 그치, 마름모. 그러니까 마름모를 먼저 자매품으로 생각해서 얘부터 계산을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요 마름모는 일단은 첫 번째.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일단은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안 가지고 있을까요? 마름모는? 그치. 똑같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에다가 뭔가가 더 갖다 붙은 거야. 그럼 이 더해진 조건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더해진 조건이 뭔지만 체킹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더해봐. 바로 뭐가 같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면 되는데 네? 그치? 여기 있는 요 네 변의 길이가 일치한다라는 조건이 붙으면 되는데 그 조건이 붙음으로써 우리는 조금 달라지게 되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계속 연결을 하게 되면 계속 연결 지우고 우리가 계속 체킹을 해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 계속 우리가 연결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계속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닥, 다시 얘기하면 얘네 가지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가지치기 계속 들어가게 되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것까지는 보여집니다. 얘가 실제로.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얘네가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야? 여기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이 됐어요? 아니면 안 됐어요? 보아하니까 내변의 길이가 같은 것까지는 입증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내변의 길이가 다 같더라. 여기까지는 얘기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야. 됐지? 그럼 여기서 좀 이제 재밌는 성질이 하나 나와. 그럼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대각선을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거 하나만 연결해 보자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봐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사실이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나는 DBC가 있는데 이것 봐라. 지금 얘네들은 합동이게 합동이 아니게? 합동이지. 왜? 무슨 합동이야? SSS 합동이에요. 왜? 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게 드러나게 돼버려. 그러니까 얘네가 합동이야. 그래서 얘가 SSS 합동인데 여기 잘 째려보니까 이 각각 삼각형을 째려봤더니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버려서 각각은 또 이등변이 되어버렸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각각을 봤더니 이게 이등변이 되어버렸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오,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야? 증명 끝. 바로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누가 봐도 알다시피 얘네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합동이래요. 다시 얘네 각의 크기가 같아지겠어요? 아니면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각각은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면 여기도 X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아하! 여기는 무조건 다 똑같겠다 아니면 다르겠다. 이들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 네? 합동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도 동그라미야. 그러면은 첫 번째 성질이 나와. 그 첫 번째가 그럼 도대체 뭘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여기에 대한 얘기. 그게 바로 뭐야? 대각선은 각 각의 크기를 일단 몇 등분한다가 그래서 나와요? 그래. 그래서 대각선은요. 여기 있는 대각선은 각 각의 크기를 잡아주는데 그때 여기 있는 요 각의 크기를 몇 등분한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냐면 그래서 얘가 일단은 2등분한다. 여기까지 먼저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게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줄 수 있는 게 그럼 이런 짓거리를 이 대각선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대각선에 대해서 해보면은 이 대각선을 그리는 그 순간 그럼 여기 있는 얘 두 대각선의 길이가 2등분 된다는 거니 이미 평행사변형 때문에 알고 있는 성질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사변형 때문에 어차피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까지 나오면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밑변의 길이를 반으로 나눠주게 하는 그 선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그럼 이게 이등분선인 거지. 그럼 이등분선은 무조건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밑변과 몇 도로 만난다라는 걸 알고 있어.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뭐야? 얘가 90도가 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잡아주게 되는 성질이 바로 뭐야? 그 두 대각선이 만나는 각도에 대한 성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바로 대각선의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의 교점은 그냥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두 대각선은 어떻게 만난다로 쓸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대각선은 몇 도로 만난다? 그치. 그래서 우리 대각선은 90도로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난다. 이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대요.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90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직. 그러니까 얘는 수직으로 만나고 있대.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개의 사각형 중에서 두 개는 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 남았지. 그 하나 남은 거를 우리가 쉬는 시간 갖고 25분 되면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5분 되면 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 문제들을 한 번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쉬었다 갈게요.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보고 넘어가도 되니까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직사각형 배웠고 마름모 배웠습니다. 그럼 남은 사각형은? 정사각형 하나 남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정사각형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사각형은 사실 누구랑 누구를 다 합쳐놓은 거랑 같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치? 뿌리는 다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뿌리 말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사각형은 실제 여기 있는 요 마름모와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마름모 직사각형의 성질을 더해놓은 게 정사각형이래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름모의 성질도 알고 직사각형의 성질도 알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도형 자체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냐면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잡아주게 되는 애에 대하여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 대하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린 여기 있는 내변의 길이가 일단은 그래서 싹 다 같은 거야 아니면 다른 거야? 내변의 길이가 일단은 다 뭐 한 거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내변의 길이가 다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변의 길이가 다 같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내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각의 크기도 전반적으로 똑같이 다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각의 크기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 각의 크기도 다 똑같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까지 주어지기만 하면은 되는 거지. 그럼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딱딱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성질이 그럼 얘는 마름모랑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성질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것?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니네가 이미 마름모랑 직사각형을 통해서 이미 다 증명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다 그래서 똑같이 다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의 성질을 더 갖다 붙일 수가 있냐면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2번 바로 뭐의 성질을 갖다 붙일 수 있냐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갖다 붙여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만이 가지고 있었던 성질 그 직사각형만의 성질이 바로 누구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주는 친구였는데 직사각형은 누구만 잘 찾아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내 각이 같다라는 건 이미 정의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고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었잖아. 각 말고 분명히 하나 더 있었잖아. 앞에 방금 적었어. 그럼 뭐가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그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직사각형만이 가지고 있는 게 두 대각선의 관계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있을 건데 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결국 뭐하다라는 것까지 잡아주면 되냐면 같다. 여기까지 그래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되고 거기에 하나 더 갖다 붙이면 마름모의 성질도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3번으로 주는 게 마름모의 성질. 그럼 내가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이 마름모의 성질은 바로 내변의 길이가 같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명이 됐던 게 두 대각선이 몇 도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하고 있었죠? 그치, 90도로 만난다. 다시 두 대각선이 수직 관계를 이룬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을 싹 다 아우러서 얘기해 준 게 정사각형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성질들의 집합체가 다 정사각형이었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났지 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다 끝이야.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얘기해주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이제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준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교재. 그래서 우리 교재 77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77쪽에서부터 해서 우리가 먼저 교과서에 있는 개념,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개념들 먼저 가볍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오늘 6개를 한 번에 쫙 다 풀어드릴 건데 그냥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냥 아하 이런 것들이 좀 많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하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같이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시간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 직사각형부터 풉니다. 봅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첫 번째 직사각형은 그래서 밑줄 뭐가 아예 같은 사각형이다 라는 것만 잘 잡아주기만 하면 되냐면 그래서 네모 뭐의 크기가 같은 거 그러니까 직사각형은 뭐의 크기가 같은 거 그치 네모를 치세요. 네모 여기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러니까 각 각도는 몇 도가 되는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그치 여기 있는 한 내각의 크기를 잡아주는데 그때 여기는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는 거냐면 90도가 되는 사각형 이거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A, B, C, D가 싹 다 같은데 얘네가 결국 몇 도로 똑같다라는 것까지만 보여주게 되면은 끝. 결국 얘가 몇 도로 같으셨대? 그치. 결국 얘가 90도로 같으셨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게임 종료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에서 추가적으로 기억해줘야 되는 게 바로 누구였냐면 밑줄.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거는 어차피 자연스러운 내용이야. 평행사변형에서 여기 있는 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거나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당연히 더 추가적으로 붙여야 되는 거야. 그게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한 조건인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 3번이에요. 그건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됐지? 그래서 직사각형 끝. 마름모 가겠습니다. 바로. 그럼 마름모는 우리가 딱 네모를 치면은 결국 네 뭐가 같은 겁니까? 이번에는 마름모는 네 뭐가 같은 거예요? 그치? 네모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 마름모만의 성질이 바로 뭐냐면 대각선 관계인데 대각선은 무조건 몇 도로 만난다? 그치?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한다. 이거는 평행사변의 성질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등분은 평행사변의 성질이야. 다시 뭐야? 수직으로 만난다. 이것만 잘 기억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수직으로 90도로 만나고 있더라. 이것만 얘기해주게 되면은 게임 셋.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된다. 이건 뜻과 성질을 위해서 나오게 되는 내용이니까 이건 당연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당연하게 납득하면 되고 뒤로 넘어갑니다. 정사각형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정사각형은요. 그냥 뜻. 내각의 크기가 같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다시 누구랑 누구의 성질을 합친 거랑 같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누구랑 누구의 성질을 합쳤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줄 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이랑 마름모의 성질을 그래서 합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합친 게 정사각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성질 또한 그래서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직사각형의 성질이었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마름모의 성질이었던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이 두 개가 짬뽕되게 정사각형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잡아주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밑에 있는 걸 읽으면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을 가지고 정사각형 만들어도 되고 직사각형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가지고 정사각형 만들어도 되고 마름모를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외울 필요는 없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을 외우지 말라고. 왜? 어떤 조건으로 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가 추가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게 뭐였을까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그 성질 맞추는 거니까 거기까지 잡아주시면 문제 없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재 81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81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있는 예제 1번부터 보는 건데요. 여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6번까지 볼 건데 홀수 번호는 다 쉬워. 홀수 번호는 다 쉬워. 짝수 번호가 조금 까다로워. 근데 짝수 번호 해보면은 할만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짝수 번호는 해보면은 할만해.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홀수들은 내가 먼저 다 풀어드릴 거고 짝수들한테 내가 집중을 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짝수들한테 집중할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볼게요. 잘 봐. 적을 거 하나도 없어. 봐봐. 잘 봐. 여긴 진짜 적을 거 없습니다. 직사각형 주어졌대요. 여기 있는 오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래요. 얘네들의 길이를 줬고 여기 찾으랍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딱 보는 순간 이 대각선의 길이를 찾을 건데 여기 선분 BD의 길이를 찾는 거라 결국 AC의 길이를 찾는 것은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지. 직사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두 대각선이 서로 같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이 같은데 여기가 대각선의 교점이죠. 그럼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 각각의 길이가 또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이건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같은 거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C 내에서도 우리는 OA랑 여기 있는 OC가 있을 건데 얘네들의 변의 길이가 서로 같죠. 다시 여기 있는 OX 빼기 3과 여기 있는 2X 더하기 6은 서로 같아요. 이거 풀어주게 되면 X가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된 X를 토대로 우리가 넘어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라유라 그지? 누가 적으래? 적지 말라니까. 이거는 안 적어야 돼. 이건 그냥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여긴 적지 마. 그래서 여기 넘어가면은 얘가 그래서 3X가 9가 되니까 그래서 X가 3. 그럼 어차피 우리가 원했던 건 AC니까 둘을 더한 거를 원한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5X 빼기 3과 나는 2X 더하기 6을 더한 결국 나는 여기 있는 7X 더하기 3을 원하는데 X가 3인 거지. 집어넣으면 대각선 길이 나오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된다 이겁니다. 안 어렵지? 여기까지는요? 할만하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해서 가볍게 잡아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나? 그럼 여기 2번 볼게요. 이것만 잘 봐도. 자, 봐봐. 얘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씩 문제를 좀 풀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한 페이지씩 문제를 좀 풀게요. 자, 대표 예제 2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문제가 주어져 있는 조건부터 잘 읽어봐. 그럼 이 문제는 지금 이제 뭐가 뭐로 됐으면 좋겠대? 지금 보니까 얘는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어라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바뀌어라. 이걸 지금 현재 보여주란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쪽으로 잡아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이쪽에서 잡아주게 되면은 잘 봐. 그럼 여기 있었던 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잘 연결을 지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그럼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씩 놓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제부터는 다. 알겠지? 그럼 하나씩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1, 2, 3, 4, 5 중에 어떤 조건이 더 붙으면 돼? 이거에 대한 대답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만 보자면.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보게 되면 봅시다. 그럼 1번 AC 이거고 BD 이건데 얘네가 지금 이제 몇 도로 만나래요? 저 기호 나오는 순간? 수직이래. 그럼 직사각형은 두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나요? 직사각형이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 그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뭐야? 얘는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은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답 1번. 이렇게 올라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예?
그럼 얘는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인가요? 직사각형이야? 아니면 마름 모야 이거는? 이건 마름 모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건 정사각형이 돼도 돼요? 안 돼요? 정사각형까지는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배울 때는 그럼 얘가 누가 되는 조건이야까지 같이 적어 놓으면 좋은데 이건 결국 마름모랑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두 가지를 잘 연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두 가지만 잘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럼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답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얘가 되는지를 가볍게 설명을 하자면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보시면 AC랑 BT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답니다. 이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 맞아 아니야? 이거 맞으니까 2번은 그래서 맞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번. 그럼 여기는 OC랑 OT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에 주어져 있는 반쪽짜리들인 거야. 같은 거 아니면 다른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같을 수밖에 없지. 즉 2번이 증명이 되면 3번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맞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다. 지휘됐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라이브 됐지? 여기까지? 그럼 4번은 여기 있는 BAD가 여기고 ABC가 여기에요. 이웃한 두 가이크가 같대. 이거 맞아 틀려?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맞아 틀려? 맞아. 그럼 얘네가 몇 도로 통일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 이게 90이면 된다요. 끝.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5번 보세요. 그럼 5번은 여기는 OBC예요. 그럼 OBC가 지금 이제 여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OCB가 어디냐면 여기지. 그럼 얘네들의 가게 크기도 똑같아 아니면 달라? 같을 수밖에 없어. 왜? 얘네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돼버리니까 그럼 이거 이등변 삼각형 돼버린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니까 5번 맞을 수밖에 없고 그 5번도 사실 누구 때문에 연결되는 거냐면 이게 2번 때문에 연결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페이지 있죠? 81쪽 4개 싹 다 다시 풀어봅니다. 5분 드릴게요. 준비.
왜 이거인지나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왜 1번과 3번이 정답이 아닌지를 설명해 드리죠. 왜냐면 니네가 2번은 잘 골랐는데 대부분 다 3번 골랐더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또 1번을 골랐어요. 참 다양각색으로 번호를 골랐어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정답이 왜 4번인지도 설명하겠습니다. 괜찮아. 누군가는 3개 골랐어. 누군가는 답을 3개 골랐어요. 2개인데. 아직 고르기 전이었어요. 봐봐. 봐봐. 자, 여기 보세요. 자, 1번은 왜 안 되냐면 얘 그냥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직사각형이 되니? 이웃하는 같다. 그건 정사각형이죠. 그건 정사각형이지. 그리고 얘네들을 조건을 제한한 걸 평행사변형에서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0도라는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가 제한이 돼버리면 저건 마름모를 제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게 직사각형을 제한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번은 뭐 거의 다 맞췄으니까 2번은 건너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적어드리면 얘 마름모예요. 마름모. 그리고 얘가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은 90도라는 전제가 깔려야지만 저게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름모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어서 1번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번이 왜 틀렸냐? 니네가 제일 많이 고른 게 3번인데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 이미 여기는 직사각형이기 이전에 평행사변형에서부터 5cm인 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이미 돼 있는 거야. 그럼 이미 돼 있는 애를 뭘 더 제한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돼 있는 애야. 얘는 이미 정답이야. 이미 정답인데 이걸 왜 고르고 있냐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얘는 이미 돼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평행사변형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인 거지 얘가 지금 현재 직사각형을 제한하기 위한 조건은 아니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4번은 왜 맞았냐? 그럼 4번 ACD가 어딘데? ACD가 여기야. 그치? 근데 이미 평행사변형에 의해서 얘가 30인 건 알아. 근데 직사각형이 되고 싶대. 그럼 직사각형은 여기가 몇 도가 됐으면 좋겠대, 결론적으로? 90도 되래. 그럼 30도에다가 몇 도 더해줘야지 90이 되니까. 응, 그래서 90대래.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 함정이 이거야. 이미 돼 있는 거. 이미 돼 있는 거를 고르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미 돼 있는 거에 속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로 대표 예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표 예제 3번 마름모랑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어쨌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좀 보시죠. 자, 그럼 우리는 마름모의 특징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읊어주다 보니까 그럼 마름모에서부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좀 연결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 그래서 뭐 한다? 연결해 보자.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이거 보니까 마름모래요. 이 네 변의 길이가 이미 다 같을 테니까 아니면 다를 테니까? 같을 테니까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똑같이 몇 도가 될 것이고 35가 되고 얘가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 각도 똑같이 몇 도가 될 것이며 35가 되면 여기는 그러면 삼각형이지. 끝났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이 정도만 설명해주고 4번에 좀 더 집중을 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번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면 이제 잘 봐. 이게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4번. 봐봐. 우리는 이번에 뭐가 됐으면 좋겠대요. 이번에는 문제가 보니까 뭐가 되래?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마름모가 되면 좋겠냐고? 그치.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요. 누가 뭐가 됐으면 좋겠다에 집중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누가 저 평행사변형이 결국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평행사변형이 결국 뭐가 되거라? 평행사변형이 결국은 마름모가 되거냐 이거야. 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거죠. 결국 마름모가 되거냐. 그쵸?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조건만 잘 추가하면 되는데 그 조건이 뭐인지만 잘 좀 봅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번. 누구랑 길이에 같다 그러고 있냐면 여기 있는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답니다. 어우, 마름모 돼요? 안 돼요 이거? 이거 돼요. 그럼 1번.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답 1번 골라주면 되고 자 2번. AC랑 BD 즉 여기 있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답니다. 이거는 마름모의 성질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마름모의 성질이?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마름모의 성질이 맞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마름모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어떤 사각형은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직사각형. 그러니까 누구도 가능한 거야. 직사각형 때문에. 그치. 얘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에 대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2번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3번. 여기 있는 이 두 대각선이 있는데 이 두 대각선이 지금 현재 교통법규랍니다. 자, 그쵸? 교통법규죠. 자, 몇 도로 만나고 있대 이거? 90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대각선이 90도로 만난다. 맞아? 틀려? 맞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 3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고. 4번이 틀린 이유는? 90도 아니에요. 여도 돼요, 사실은. 근데 굳이 90도일 필요는 없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 90도 하나만이 마름모를 제한해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마름모를 제한해주는 건 아니니까 4번 그래서 땡. 그럼 5번은 누구랑 누구의 가격 크기가 같다는 거냐면 BAD가 이거고 ABC가 이거야. 즉 이웃하는 두 가게 사이즈가 똑같다야. 그럼 이웃하고 있는 두 가게 사이즈가 똑같은 거는 마름모니까 직사각형이니까. 그래, 이거 직사각형이니까 그래서 5번 틀린 거야.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 누구의 성질이냐면 직사각형의 성질이니까 틀린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마름모로 제한되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싹 다 다시 한번 내볼 수 있죠. 4개 다 해봅시다. 예제 3, 유제 4까지. 다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오늘 마지막 페이지인데 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습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 5번 그리고 대표 예제 6번 결국은 정사각형이 마지막인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최종 도착지는 정사각형이고 우리는 얘를 향해 가고 있는 건데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만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찍 끝낼까 오늘? 오늘 일찍 끝낼까? 시간 애매하게 남네. 개념 아예 기초 쌓기 까기지 그냥 오늘 숙제 프린트 수업 시간에 그냥 다 해버리고 숙제로 이거 하나만 해와. 18문제만. 알았지? 숙제로 이거 하나만 해와. 숙제 안 내준다고는 안 했어. 자, 여기 보세요. 숙제 안 내준다고는 안 했어. 일찍 끝낼까라고 했지 숙제 안 내준다고는 안 했어. 자, 아니 지금 55분밖에 안 돼가지고 내 생각에 이거 두 개 합쳐서 설명하고 하면 니네 채점 다 하고 하면은 8시 5분에서 10분 사이일 것 같거든? 그럼 8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냥 끝내게.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봅시다. 예제 5번입니다. 문제 되게 쉬워요. 왜? 나한테 준 아이가 무슨 각형이래요? 적어보니까 이거 무슨 각형?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무조건 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같으니까 여기가 10이면 여기도 똑같이 얼마가 돼서?
12가 되니까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거랑 같아 아니면 달라? 정사각형은? 그치. 왜 마름모의 한 종류가 정사각형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나 결국 마름모의 넓이는 같아요. 이유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고 내가 앞에서도 연결했어. 마름모의 한 종류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건 그 대각선을 연결하는 선을 이렇게 똑같이 그려서 직사각형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고 나누기 2 하면 돼. 똑같이. 왜? 합동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다 절반씩 가지고 있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걔 넓이 나누기 2 해주면 된다. 이게 끝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가 12고 여기도 똑같이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12인 것까지 나오면 그래서 우리는 마름모의 넓이 구하듯이 그래서 나는 12랑 12를 곱해줘. 근데 거기에 얼마까지 나눠준 게 정답이니까 그치? 거기에 2까지 나눠준 게 정답이니까 2분의 1까지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답. 이렇게 되는 거고 5번은 안 어려우니까 할 수 있죠 이제? 왜 반응이 왜? 이한이 왜? 반응이 왜? 별로야? 왜? 뭐가 안 돼? 됐어? 반응이 왜 이렇게 찜찜? 야 누가 밑에 거 풀래? 나 바로 얘 한다니까. 아 진짜 누가 밑에 거. 아 진짜. 그래서 여기 6번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출발지랑 목적지를 잘 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출발지랑 목적지를 잘 보시게 되면 자, 스타트 라인부터 보세요. 얘 내가 주어져 있는 도형이 무슨 각형이야 이거? 그치? 그러니까 6번 같은 거 잘 봐봐. 지금 6번을 보시게 되면 스타트가 직사각형이에요. 이 직사각형이 결국 뭐가 되래요? 그치? 그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누구의 성질만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될까요? 엥? 아니 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에서 정사각형은 누군가 하나를 더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걔한테 없는 애만 더 갖다 붙이면 정사각형 되겠어 안 되겠어? 되잖아. 그럼 그게 바로 누구의 성질이겠냐고? 그렇지. 여기에 마름모의 성질을 더 갖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 이것 떠올리라고. 끄덕.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름모의 성질을 잡아준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럼 마름모는 이거죠. 결국 두 대각선이 무조건 몇 도로 만난다는 거.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그걸 여기서 찾아주면 참 좋겠는데 없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하나씩 또 비교해봐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하나씩 또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거 선분 누구랑 선분 누구의 길이가 같다부터 우리가 그래서 비교할 거예요. 1번 그쵸? AB랑 BC 즉 이웃하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이거 마름모의 성질이에요? 직사각형의 성질이에요? 보아하니까 마름모. 그러니까 필요한 거 맞지? 그러니까 1번 맞아. 이렇게 고르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2번 그러면 여기 AC랑 BD의 길이 즉 두 대각선의 길이가 이미 같다. 이거는 이미 직사각형에서 증명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는? 이미 된 거니까 더 챙겨줄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럼 2번은 버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3번 OA랑 OB 뭐 이거는 뭐 이미 증명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거? OA랑 OB 대각선의 절반들이거든. 길이 다 같아? 아니면 달라? 이건 이미 직사각형으로 이미 증명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직사각형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돼 있으니까 3번도 버리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4번 각 AOD면 여기고요. 각 BOC면 여기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각이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이미 같아요. 왜? 얘가 1학년 때 배운 무슨 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막국지각. 막국지각은 무조건 같으니까 그래서 4번도 버려야 돼.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해 줄 거는 AOB랑 BOC만 보면 된다. 즉 AOB가 여기고 BOC면 여기야. 얘네들의 각의 사이즈가 같다. 이거 맞아? 틀려? 얘네들의 각의 사이즈가 같다를 보여주는 게 5번이야. 이거 마름모의 성질입니까? 직사각형의 성질입니까? 이거 마름모야. 왜? 두 대각선의 교점은 항상 몇 도니까. 90이면 얘도 90이니까 얘가 둘이 합쳐져서 180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도 90이 되어야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둘 다 90으로 같다. 이거 말 되잖아. 그래서 정답 1번,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4개 싹 다 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4개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앞에 80쪽 펴보실래요? 80쪽에
5번까지만 다 풀면 됩니다. 거기까지 다 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80쪽에 5번까지 다 풀세요. 5번까지만. 됐죠? 그리고 거기까지 다 하면 검사 받으면 되겠습니다.